6강에서는 시간과 가격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 트레이딩, 단기, 중기, 장기로 시간을 설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포지션과 매매 횟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같이 하루에도 많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하루 안에 자신의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을 활용하며 보통 이 시간대가 어, 주식장이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좀 빠른 종목들 같으면은 5분 안에도 매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가장 많을 때, 높을 때, 그때 매매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으로 해서 오버나이트 해서 데이 트레이딩 24시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 시간 이후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이후에는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처음에 오전 9시에서 10시에 100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시간대에는 한 10 정도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 그러니까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 사이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은 스캘핑 관점에서는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장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안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이신 분들은 요거 하지 마세요. 그냥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단기라고 해서 보통 한 3개월, 6개월 얘기를 하는데, 음, 3개월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할 경우, 그리고 중기는 6개월 내외를 잡았다라고 한 경우, 그리고 장기는 1년 이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장기라고 하면 최소 그래도 3년 이상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상 종목과 매수 타점인데요. 데이 트레이딩은 매출과 재무 제표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분봉을 쓸 수도 있고 3분봉을 쓸 수도 있고 5분봉을 쓸 수도 있지만은 분봉상의 거래가 증가할 때, 폭발할 때, 그럴 때 매수 관점이 되는 겁니다. 돌파 시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돌파한 다음에 살짝 눌렸을 때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단기.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의 어떤 하락 추세 반전을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저점 확인을 228일선이나 456일선, 1년치의 평균선이나 2년치의 평균선, 아까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14일선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로 중기 기점을 잡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114일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트를 풀로 맥시멈으로 봐야 되겠고요. 우상향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겠고, 고점, 저점을 연결시켜 봤을 때 저점에 위치해 있을 때 매수가 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스케일은 최대한의 크기의 스케일로 주가의 방향성과 현재 위치를 검토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데이 트레이딩은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단기는 한 1년 내외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는 한 3년 정도의 스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는 상장 후 전체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트에서 X축과 Y축의 의미인데요. 차트에서 X축은 시간이며 Y축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Y축은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28원인 반면에 여기는 1182원, 그리고 여기는 2257원, 그리고 현재는 1785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식 차트의 캔들이나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은 X, Y를 기본 설정으로 하기 때문에 캔들과 더불어 함께 조합하면 수익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감성적인 투자를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캔들 차트에다가 뭐 볼린저 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쓴다든지 MACD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조 지표들을 믹스시키면 되는데, 이러한 보조 지표들도 기본적으로 X, Y를 기반으로 시간과 가격을 이제 기본 설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가격을 항상 투자할 때는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시간을 고려하는 투자는 주식을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최단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고려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놓고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의 투자 자금이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다.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좀 답답한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고려하는 투자는 주가의 하락 추세 반전을 요걸 확인하고 상승 출발의 신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점에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력 개입의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예상 확률을 높여줍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밑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아, 저점인 것 같아. 이런 이제 어떤 감성적인 투자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추세가 하락해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 최소한 행보가 좀 나왔을 때, 그럴 때, 매수를 좀 고려를 할 수 있고,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함께 거래량이 폭발한 그런 시점들이 아주 유의미한 어떤 투자 시점이 되는 거죠. 시간과 가격을 조합해서 매수 타이밍과 비중 조절을 통해서 손실과 수익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차트로 한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제로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스캘핑으로 하거나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다. 그럼 일단은 차트가 이 일봉이 아니라 일단 분봉이 돼야겠죠. 여기 분으로 해놨는 분으로 치고 뭐 여기 3분봉 내지는 5분봉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분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봤을 때 지금 요 정도가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일어났던 그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3월 11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거래량도 폭발했을 때 여기 보면은 뭐 2, 3일치를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런데 요럴 때 거래량이 폭발했죠. 이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점, 이런 시점들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요 기본적으로 여기 정고점을 뚫었을 때, 요 부분 뚫었을 때, 요런 자리들이 어떤 단타적인 측면에서 스캘핑 측면에서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슈팅을 줬다가 기준선이라는 어떤 보조 지표들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기준선 위에서 살짝 터치하면서 눌렸을 때 요럴 때도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 하락 이탈했을 때는 주가가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탈하면 손절 혹은
요 기준선에서 뭐 몇 퍼센트 정도의 손실 구간을 정해놓고 손절 구간을 정해놓고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타나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은 이런 분봉이나 뭐 1분봉, 3분봉, 5분봉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를 믹스를 시킨다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뚫렸을 때 돌파가 났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짧게 먹고 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 판단력도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뭐 어버버 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안 팔았어. 그러면 이제 바로 본전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단기 투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뭐 3개월 미만의 시간 설정으로 보고 뭐 차트의 스케일은 한 1년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3월 달이니까 스케일을 한 1년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한 요 정도? 조금 더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뭐 1년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스케일을 점점 줄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서 어떤 가격의 변곡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다. 뭐 한 3개월 정도라고 했으니까 뭐 1개월, 2개월, 3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수익인데 요 구간에서 털리는 구간도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개미 털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된다라면 뭐 이런 털리는 구간들에서 추가 매수가 돼서 평단가가 여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이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 다음 이제 중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 스케일은 한 3년 정도 내외로 보시고 중기 투자의 어떤 저점 확인을 그 228일선과 114일선 혹은 뭐 456선으로 이제 쭉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차트의 스케일을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뭐 한 요 정도 스케일에서 봤을 때 자, 요렇게 보면은요. 이게 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차트가 형성되고 있고요. 추세를 판단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추세에서 어떤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끝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차트의 스케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게 우상향이 되기도 하고 뭐 횡보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스케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런 식의 우상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어떤 추세의 하락이 끝난 지점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 종목을 뭐 단기 내지는 중기로 3개월에서 6개월 텀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한 요 정도의 스케일로 한번 봐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추세의 하락이 어느 정도 끝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눌려줬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뚫었을 때 매수가 들어가든가 뚫었을 때 못 잡았으면 좀 확실하게 좀 눌려주는 자리가 나올 때 딱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매수 가격은 요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뚫을 때 바로 먹고 튀던가 튈 때 못 잡았으면은 가면은 어쩔 수 없는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대는 비슷해져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제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456일선, 2년치의 평균선 이제 근처 내지는 위에 있을 때 종목이 우상향, 뭐 단기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어서 최소한 손실이 날 확률보다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관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장기 투자의 어떤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까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신경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장기 투자나 뭐 이제 중기 투자도 일단 연 단위로 하시는 분들 개념에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최근 매출을 봤을 때 1조 1000억, 1조 2000억, 1조 2400억, 1조 2700억 이런 식으로 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합산을 해보면 뭐 3천억, 3천억, 뭐 3천억, 또 3천억이라고 했을 때 이 1조 2783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영업이 매출이 많아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서희건설 같은 종목은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차 떼고 포 뗐을 때 이 단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20년 같은 경우에 1740억에 1275억 단기 순이익을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면은 뭐 500억, 500억, 500억이라고 보고 또 500억 정도가 한 분기 마지막 분기에 더 생겼다라고 했을 때 한 뭐 예상치로 한 2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2천억에다가 영업이익도 최소한 여기 1275억을 상회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주가가 만약에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면 매수가 들어갈 만하다. 그러면 일단은 장기 투자로 이 서희건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풀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풀로 봤을 때, 자, 고점 라인은 여기에 있어요. 고점 라인은 2,985원입니다. 여기가 뚫어지면은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돼서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이 고점 대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겪고 있다가 이 정도 부근에서 뭔가 오버슈팅이 나면서 이런 구간들은 다 오버슈팅이라고 보거든요. 얘가 오버슈팅이 안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추세선의 밑에서 하방으로 뚫고 이런 구간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서희건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다 지우고 이 정도의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서희건설의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 이 정도 부근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나 매수를 못했다. 그런데 이 서희건설이 난 좋아 보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까요? 주가가 눌릴 수 있는 맥시멈의 범위는 여기까지도 눌릴 수 있는 거예요. 1000원대까지도 주가가 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전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 영역대 1160원이나 1170원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서희건설의 주가가 눌린다면 여기까지도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1160원대까지도. 매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력이나 기관의 어떤 장난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1160원대 이 가격대가 시작한 부분까지도 가격은 눌릴 수가 있다. 아마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갔을 것 같은데 어떤 단기적인 측면, 어떤 3개월, 6개월 뭐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눌렸을 때, 동일한 자리가 왔을 때 매수도 가능하다. 당연히 분할 매수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큰 차트에서는 이런 거기 때문에 가격이 우수한 종목이라고 뭐 이렇게 재무제표가 뛰어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1250원대나
뭐 여기 1100, 뭐 60원, 70원 여기까지도 가격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몰빵 투자는 투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가격이 밀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가 매수를 많이 하는 반면에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번 매수하고 올라가면 땡큐, 내려가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배수나 3배수로 매수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이제 스케일이 좀 작다. 뭐 3개월 뭐 스윙이나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5%, 여기서 10% 혹은 15%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벗어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1460원에서 손절 라인을 뭐 2% 정도 정해놓고 손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간 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를 다 끝내는 게 맞고 단기로 뭐 3개월 보시는 분들은 3개월 안에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게 맞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